어제는 오르니까 오늘은 또 반납하고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여전한 변수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큰 그림 그려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일 있을 빅 이벤트 FOMC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까지가 그 FOMC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하루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지 이번 FOMC 관전 포인트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제일 뭐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점도표하고 그다음에 경기 전망, 국채 금리 이런 정도죠. 예, 근데 이제 세 가지 점도표는 왜 중요하냐면 이제 금리를 언제쯤 올릴까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12월 달에 보게 되면은 2022년도에 올릴 거라는 사람이 1명, 2023년도에 올릴 거라는 사람이 5명 이랬어요. 근데 이제 요게 2022년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전망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좀 확실하게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늘어나게 저기 땡겨지게 된다면은 이제 금리가 조금 더 일찍 오를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거고 또 경기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바이든 부양책이 통과가 된 이후에 첫 번째 경기 전망이거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백신도 바이든이 이번에 이제 올라간 이후에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시작된 이후로도 첫 번째 전망이라서 아마 이제 지난번보다 많이 바뀔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투자은행들은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지난 4분기 때 7%에서 벌써 8%, 올해 4분기 때 7%에서 8%까지 성장할 거다라고 확 올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올해는 예. 중국보다 미국이 더 좋다고. 예, 그래서 네. 지난번 12월 달만 하더라도 투자은행들이 뭐 3%, 4% 이러다가 막 올렸는데 연준도 이제 12월 달에 보면은 이제 뭐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 잠깐 나올 텐데 네. 연준이 직전에 했던 전망이 얼마냐면은 4.2%예요. 네. 예, 그 보시면 왼쪽이 이제 2021년도에 대한 전망이고 네. 오른쪽 이제 까만 선이 2022년도의 전망인데 2021년도에 대한 전망을 한 걸 보면은 그 파란 색깔이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4.2%, 내년도에는 3.2% 올라갈 걸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게 확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노란색 이제 실업률이 확 빠지면서 빨간색 지금 물가 상승률 있죠. 근원PC 요거까지 같이 따라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또 보조되죠. 대두가 될 수 네.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채금리 부분이 이제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죠. 그쵸. 특히 이제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었기 때문에 뭐 이제 관심을 가지시겠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좀 기대가 없어요. 아, 네, 그래요? 오퍼레이션 뭐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뭐 이제 기대는 안 하는 편이고요.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이제 중립적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는 건 이제 대형은행들이 국채금리를 더 많이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SLR이라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줬거든요. 은행들이 더 국채를 더 매수할 수 있는 비율을 높여줬는데 이거를 이제 연장하느냐, 연장을 해야지 이제 은행들이 국채를 계속 매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관심이 있는 이게 더 관심인 것 같아요. 근데 연장할 걸로 보지만 연장이 안 될 경우에 이제 또 이게 또 충격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국채금리 다른 거는 어차피 뭐 점도표라든가 경기 전망은 뭐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의적으로. 네. 그래서 경기 전망 어차피 좋아질 거고 경기 전망 좋아짐에 따라 점도표도 뭐 완전 6명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 2022년도에 갈 거라는 거 몇 명은 또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당장에 안 하더라도 OT 얘기 좀 꺼내줬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게 지켜보겠다라든가 아니면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경우에는 국채금리가 또 한 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없진 않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은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참여자들, 시장이 기대하는 게 약간은 너무 까다롭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드는 게요. 네. 확 좋아진다도 안 되고, 확 나빠진다도 네. 안 되고, 좋아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확장 정책을 펼칠 거야. 뭐 이 정도 코멘트는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 일드 커브 컨트롤 뭐 이 두 가지는 안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실제로 나와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안 나온다 할지라도 악재는 가령 이제 아니다. 이 정도 선까지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든가 또는 이제 그 부분이 너무 빨리 올라갈 경우에는 좀 대응이 필요할 걸로 본다라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그런 정도만 돼도 사실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가령 이제 뭐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경기 좋아지는데 어떻게 안 올라가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건 이제 시장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도. 네, 그러니까 네. 액션이 딱 나오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액션의 가능성만 열어둬도 예.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시나리오별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기 전망이 상향폭이 더 클수록 시장은 그것을 이제 그 유동성이 끝났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또 이제 안 좋을 거고 금리 인상 시기도 당겨질수록 또 금리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약할수록 이제 시장 충격이 있을 걸로 봐야 되겠죠. 반대로 이제 뭐 경기 전망이 상향되지만 인플레이션은 느리게 갈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괜찮고 또 금리 인상 시기가 생각보다 늦네. 의견들이 그렇게 뭐 세지 않네 이러면은 또 괜찮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대응에 대한 얘기가 있을수록 시장은 뭐 조금 더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요번에 이제 흔들리게 된다면은 나스닥 저가 매수세가 요번에 그 들어오는 거는 일단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게 된다면은 나스닥이 요번에 나온 저점을 또 한번 깨며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요번에 이제 많이 흔들리면 재차 매수 기회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제 성장주하고 경기주가 좀 혼합된 포트를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유리하다. 어쨌든 뭐 경기는 점진적으로 가든 또 뭐 급등을 하든 좋아질 거는 분명하거든요. 작년보다는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기주가 어쨌든 포트에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시장이 나온다면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쪽은 아무래도 경기주보다는 성장주기 때문에 네. 그 양쪽을 좀 둘 다 적절히 좀 혼합하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보입니다. 확실히 그 결과를 알 수는 없으니까 네네. 양쪽에 모두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거는 꼭 요번 단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금부터 꾸준히 아마 올해 정도는 이렇게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FOMC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다음으로는 좀 눈에 띄는 섹터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5G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 오늘의 강세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좀 상승을 하는지 신규수 전문가님 시각은 좀 어떠세요? 이제 뭐 바닥은 잡았다 봐야 되겠고 너무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이제 올라오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AT&T 수주가 불발되면서 좀 빠지다가 불발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훨씬 더 이제 뭐 아래쪽으로 또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되돌림으로 보이는데 어제는 또 이제 삼성전자가 사스크텔 수주했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네.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지난번에 그 3분기 때 뭐 실적 나올 거라 하더니 또 4분기 때 안 나와가지고 또 빠졌잖아요. 그러게요. 네. 이게 또 연기가 됐어요. 보면 이제 2분기까지 또 연기가 됐다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제 주가는 그 하락하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뭐냐면은 인도 쪽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5G에 돌입을 할 것 같다는 소식이 나오고요. 3월달에 주파수 경매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제일 큰 통신사가 릴라이언스 지오라는 데가 있는데 이 통신사의 그 저기 CEO가 뭐 굉장히 그 무슨 안바씨 이름은 모르겠는데 자기 뭐 저기 그 딸 결혼식인가에 맞아요. 거기 이재용 삼성전자 뭐 가구 뭐 그런 이제 거고.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돈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2007년도인가요? 빌 게이츠 제치고 세계 재벌 1위였대요. 네.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정도 화제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이제 회사 릴라이언스 지오인데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벤더로 선정할 게 굉장히 유력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터지게 되면은 삼성전자발 어떤 그 저희가 수익 그 모멘텀이 조금 더 이제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어쨌든 이제 그 모멘텀이 완전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납품하는 이제 회사들도 있지만은 관계없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게다가 요즘에 또 인도하고 중국도 관계가 좀 미묘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쪽도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군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사실 오랜 기간 동안에 바닥에서 움직여가지고 이럴 때 네. 거래가 좀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거래량은 그렇게 실리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낙폭 과대 구간이라서 이제 현재 올라온 거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당분간은 이제 좀 횡보하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좀 기다리지 않을까 뭐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외에 뭐 이제 그 SI 업체들 뭐 노키아라든가 뭐 이제 이런 그 에릭슨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모멘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에만 그 납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잠재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구간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있다 보이고, 단지 이제 신규 진입은 조금 기간 조정 이후에 제 생각에는 아마 1분기 실적 이후에 또 이제 그 실적 구간 전후로 해서 또 한번 출렁출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진입하시는 게 좀 유리하겠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시죠. 예, 포트도 혼합, 전략도 혼합 이렇게 잡아봤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좀 유동성 장세에서 경기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제 진입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거든요. 예, 이런 구간에서는 좀 혼합 전략이 또 유리하겠다 싶어서 성장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주와 경기주를 혼합하시고 전략도 트레이딩과 홀딩을 좀 병행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